안녕하세요. 뉴욕스테이지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코비드-19 락다운 이후부터 8월 초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 업데이트 포스팅을 다뤄볼까 해요. 자택 대비 대응인 락다운이 풀린 지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요. 얼마 전에 타임스퀘어를 방문했는데 이렇게 조용할 줄 예상 못했는데 브로드웨이가 닫히고 회사가 문을 열지 않으니까 주변 상권도 문을 닫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8월에 맨해튼으로 돌아오는 회사는 10%로 예상이 되고 구글도 내년 2021년 7월까지 자택근무 발표를 했고 다른 큰 회사들도 100% 돌아오는 건 모두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하다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상업 건물은 오피스 건물과 그 주변 레스토랑 상권, 리테일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게다가 학교까지 가을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비즈니스가 큰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해요. 그중 레스토랑 비즈니스가 제일 걱정인데요. 식당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날씨가 허락하는 길어야 10월까지 레스토랑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PPP론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서 60%는 직업 월급과 40%는 렌트와 비즈니스 지출로 사용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기능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마저 끝나가기 때문에 4달에서 6달 아니면 상업 건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8월 말이면 주택법원도 정상근무를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세입자 퇴거 명령을 바로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판사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어려운 상황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시할 거라고 예상해요. 뉴욕타임즈에서 2018년 신축 건물 중에 2만 개의 아파트가 나왔고 60%가 공실이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신축 콘도의 상당한 가격 하락을 기대할 거예요. 하지만 뉴욕 특히 맨하탄의 건설업자들은 큰 대기업이라 예상외로 건설 대출을 받지 않고 건물을 짓는 회사가 많아요. 그만큼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조그만 건물을 짓는 퀸즈나 브루클린의 건설업자보다 급매로 집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좋은 가격 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가격이 50%가 하락하는 기대는 초-럭셔리 건물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3달의 락다운을 어떻게 견뎠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의 경우 집을 보여주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쇼잉 허가가 나면서 그동안 기다렸던 바이어의 움직임이 많아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200만 불 이하의 집들은 뉴욕이 다시 컴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려는 바이어로 붐비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뉴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최저점일 때 매매하고 투자로 이용하다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려는 바이어들이 많아졌어요. 렌트 시장은 하락세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해튼 주택 시장은 이런 바이어의 반응으로 실용적인 가격대의 거래가 활발한 편이에요. 저번 시장 상황에서도 설명했듯이 락다운 때보다 매물로 나온 숫자가 많아진 건 락다운으로 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기를 기다렸던 셀러들이 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난 6월 2분기 부동산 시장 정보는 위에 비디오를 참조해주세요. 미국 전 지역 forbearance라는 대출 상환 연장 신청률이 8%가 된다고 하는데요. 뉴욕의 여러 은행 대출 부서와 업데이트를 해본 결과 맨해튼 대출 아파트의 경우 생각보다 신청률이 많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출금 면제가 아니라 이자까지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모기지를 갚지 못해 집을 내놓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하고요. 지금 대출 신청률도 높아졌고 사상 최저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게는 매달 400에서 500불을 절약해서 그 돈을 지역사회에 소비하고 부동산 거래로 이루어지는 세금이 거쳐서 각 주정부를 꾸려갈 수 있는 예산이 보태지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가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돼요.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는 듯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으면 렌트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져서 이를 이용하려는 맨하튼 바이어가 많아졌어요. 커네디컷 햄튼은 현재 프리미엄을 붙여서 구매해야 해서 바이어에게 좋은 마켓은 아니고요.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맨해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스포츠 아트, 뮤지엄, 공연장, 클래식 등 복합적인 것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뉴욕은 언제나 좋은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뉴욕 부동산 내고 범위는 100만 불 아래는 5%에서 10%,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사이는 10에서 15%, 300만 불 이상은 그 이상 내고가 가능하지만 매도로 나온 가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현재 뉴욕 부동산 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중에 뉴욕 락다운이 시작된 3월 22일 이래에 계약과 클로징이 이루어지고 뉴욕주 부동산 기록에 기록된 집을 7월 마지막 주까지 통계를 낸 기록인데요. 이 분석은 락다운 동안 계약된 가격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맨해튼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계약이 진행되었고 그중 어퍼 이스트와 웨스트, 14가 아래의 다운타운은 많은 계약권이 이루어졌어요. 맨해튼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일 기록이 있고 가격도 브루클린보다 더 내고된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브루클린보다 더 좋은 딜을 찾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처음 매도로 나온 가격과 매도되기 직전 가격 퍼센테이지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셀러도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바이어에게 어필될 수 있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는다는 증명이에요. 현재 매도와 매매되는 실시간 정보를 정리해보면 뉴욕 부동산 매매와 매도 현황은 현재 모든 가격대에서 골고루 가격 흥정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격 하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셀러의 경우 코비드-19 이전의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내놓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 헌팅을 나선 바이어들은 많은 가격 하락을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셀러들은 가격 내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매도를 고려하는 셀러가 바이어의 가격 내고에 크게 반응할 생각이 없다면 집을 내놓는 걸 고려해야 하는 시기예요. 2달 가까이 아파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집을 내놓은 셀러의 경우 바이어의 연락이 없다면 가격 하락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집을 팔지 않도록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어떤 가격대의 아파트가 활발한 거래를 보여주는지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브로커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집을 보여주고 가격 흥정을 하는 건 200만 불 아래예요. 현재 확실한 건 집을 팔 경우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집들 중 바이어를 끌만한 최고의 가치를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세일이나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아파트라면 가격 면에서 많은 디스카운트가 필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바이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웨이브로 다시 락다운에 돌입할 경우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하는 저렴한 가격대의 집보다 이미 레노베이션이 되어서 바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개인 테라스나 가든이 지금 같은 마켓에서 특별히 어필되는 중이고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잘 나온 아파트도 인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렌트마켓의 실시간 정보를 살펴보면 뉴욕 렌트 상황은 지난해 이래로 상당한 공급량이 늘어났는데요. 매주 아파트들이 마켓에 나와서 세입자를 찾기 위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많은 브로커들이 코비드-19 이전 렌트보다 많게는 10%까지 렌트비가 낮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렌트비가 코비드-19 이전보다 낮지 않다면 한 달 무료 렌트나 무료 브로커비를 기대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저희 회사 CEO가 8월 초에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뉴욕 부동산 마켓을 주제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뉴스 앵커가 생각만큼 가격 하락이 일어나지 않은 뉴욕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물었고 저희 회사 CEO는 아직 모든 걸 판단하기엔 시기가 이르다는 답을 내놓았어요. 사이드 언신 어퍼즈에 대해서도 다뤘는데요. 뉴욕 부동산은 사이드 언신이라고 직접 집을 보지 않고 바로 계약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보다 비중이 17%나 늘어나서 어떻게 집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뉴욕에서는 종종 있는 경우로 세일보다는 렌트 계약에 조금 더 많이 존재하고 같은 빌딩에 살고 있거나 이전에 살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빌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기다리다 잡는 경우도 있고 사진만 보고 지역이나 비용들이 만족스러운 투자자의 경우 집을 보지 않고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기회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혼동될 정도로 공존하는 마켓인데요. 락다운 이후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바이어와 대중매체 예상과는 달리 서서히 전개되는 마켓이에요. 긍정적인 면은 뉴욕 주지사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으로 다른 지역보다 최악에서 가장 완화된 상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반전을 이루었고 현재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앞으로도 경제와 부동산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될 걸로 예상돼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뉴욕 부동산 시장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정부와 주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보조와 여러 조치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 부분에서 도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비디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